각자의 투자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길 바라시나요? 이 책은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 혹은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몇 번 매매해 봤지만 왜 수익이 났고 왜 손실이 났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분, 유튜브하고 종목 토론방의 추천에 기대어 샀다가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불안해지는 분들에게도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기존의 투자자분들도 상승장에서 내 계좌만 마이너스를 낸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다음 기회를 찾기 전에 투자 기준부터 다시 세우셔야 됩니다. 책 제목인 불패 법칙인데요. 이 불패라고 하는 말은 한 번도 손실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계좌 전체의 실패가 되지 않게 하고 내 판단이 틀렸을 때 작게 잃고 옳았을 때 수익을 길게 키워내면서 오래 시장에 남는 것이 사실은 불패죠. 독자가 이 책을 읽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인지 투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바람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의 추천, 종목 토론방, 유튜브 영상에 기대어 투자해온 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상승장과 하락장, 예상치 못한 위기를 반복할 겁니다. 코스피가 1만을 넘더라도 조정은 오고요. 큰 하락 뒤에도 다시 새로운 주도주는 나오니까요. 그 모든 변화를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자는 그런 시장의 흐름 속에서도 자신의 자본과 수익을 지켜낼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 역시 매일 시장을 분석하고 전하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공부하는 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시황과 분석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 시장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분명 도움은 될 겁니다. 다만 자신의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전부 맡겨서는 안 되고요. 여러 정보하고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투자는 평생 공부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시장을 보는 눈과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감정을 통제하는 힘은 사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공부하고 자신의 통찰을 갈고 닦은다라고 하면 어떤 장세에서도 기회를 찾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남의 판단에 기대는 투자에서 자신의 원칙으로 움직이는 투자로 성장을 할 때 내 자산의 크기가 바뀌는 걸 당연히 느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코스피를 기초로 한 토크나 상품과 무기한 선물을 잇따라 좀 내놓고 있거든요. 이 상품들은 실제 주식을 보유한 게 아니라 주가 변동에만 투자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24시간 연중 무휴 거래하는 최대 20배의 레버리지까지 제공합니다. 큰 흐름 자체는 분명 진짜입니다. 글로벌 자산 토크나 시장이 500억 달러를 넘어가면서 기관 참여로 빠르게 커지고 있고 미국의 SEC도 토크나 주식 규제 완화를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올해 1월 전자증권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돼서 토큰 증권에 대한 제도의 개선에 기반이 좀 마련이 됐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자본시장의 인프라가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는 구조의 변화이니까 이 큰 방향은 개인 투자자도 알아둘 가치가 충분하겠죠. 관련 수혜를 보는 증권사나 플랫폼 기업의 투자 기회도 당연히 생기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선을 좀 그어드리겠습니다. 흐름을 아는 것과 지금 그 해외 토큰 상품에 뛰어드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왜 그러냐면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이 상품들의 대부분의 실제는 주식이 아니라 주가만 쫓는 파생 상품에 있고요. 20배 레버리지까지 붙습니다. 앞서 레버리지가 이번 증시 폭락의 변동성을 키운 주범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20배면 그야말로 도박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요. 규제 불확실성이죠. 해외 거래소의 이런 상품은 국내법상 회색지대이기 때문에요. 문제가 생겨도 투자자들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직 제도가 정비되기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은 명확합니다. 이 큰 흐름은 자본시장의 미래이니까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되 성급하게 고 레버리지 토큰 상품에 뛰어들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제도가 명확해지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질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요. 그 전까지는 국내 제도와 일정이라든지 규제의 방향을 지켜보면서 증권,
플랫폼 같은 수혜주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죠. 결론적으로 주식과 토큰의 경계가 흐려지는 이 흐름은 자본시장의 구조를 바꿀 변화는 맞습니다. 공부해둘 가치는 분명 크죠. 다만 24시간 거래가 되고 20배 레버리지 같은 상품은 규제도 불확실하고 위험이 극단적이니까요. 흐름은 눈여겨보시되 상품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변화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변화는요, 증권거래세의 조정이에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모두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해서 매도 시에 총 2% 정도의 수준이 적용이 되거든요. 자주 사고 파는 단타 투자자들에게는 거래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죠. 전략적으로는 회전율을 좀 낮추고 장기 보유나 가치 투자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됐습니다. 둘째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고배당주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죠. 원래 배당을 많이 받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최고 세율로 종합과세가 돼서 세 부담이 굉장히 컸는데 2026년부터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장 기업들의 배당을 14에서 30%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죠. 고액 배당 투자자들의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종목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겠죠. 은행이라든지 통신, 지주사 같은 고배당, 주주 환원주의 투자 매력이 커질 수 있잖아요. 앞서 다룬 밸류업 정책과 맞물리면서 배당주가 재평가받는 흐름이 충분히 강화될 요지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학개미의 유턴을 유도하는 IRA, 국내 시장의 복귀 계좌예요. 해외 주식을 팔고 그 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한시적인 제도거든요. 매도 시점이 빠를수록 공제율이 굉장히 높은데 해외에 쏠렸었던 자금을 국장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마중물인 셈이죠. 정말 자금이 국장으로 돌아올까요? 제가 볼 땐 이런 제도들이 분명 유의는 됩니다. 하지만 결국 돈은 세금 혜택보다 수익률을 따라가죠. 아무리 복귀 계좌를 만들어줘도 국내 증시가 매력이 없으면 안 돌아오겠죠. 다행히 올해는 밸류업 정책이라든지 반도체 쪽에서의 슈퍼사이클로 국장이 크게 올랐고 배당주 분리과세까지 더해지면서 돌아올 명분이 커졌습니다. 제도와 국장 강세가 맞물리면 부분적인 자금 복귀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미국 증시의 매력도 여전히 강해서요, 완전한 유턴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도는 어디까지나 마중물이고요. 진짜 열쇠는 국장이 계속 좋은 성과를 내주느냐, 여기에 달렸겠죠. 정리해보면 이번 세제 변화는 잦은 단타보다는 장기 투자에 유리하고요. 특히 고배당주 분리과세로 배당이라든지 주주환원의 매력이 굉장히 커졌으니까요. 종목 선택에 이 이점을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서학개미 자금은 제도라든지 국장 강세가 맞물려서 일부 돌아올 수는 있지만 결국 국내 증시의 수익률이 그 복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